내 이름은 코마츠 메구미, 25살 백수이다. 이번 이야기는 내가 백수를 탈출하고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와 만난 이야기다. 나는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백수고 게다가 학력도 고등학교 중퇴라서 7년 넘게 백수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부모님도 말은 안 하지만 내 상황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그야 당연하다. 나도 가능만 하다면 사회에 복귀하고 싶지만 그게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다. 난 고등학교 때 학급 교체 없이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는데 반에서 리더라고나 할까? 공주님 같은 애가 있었다. 그 애의 이름은 토조 아야나. 아버지가 유명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거기다가 얼굴도 예쁘고 화려한 타입이라서 학교에서 최상위층에 군림하는 것도 당연했다. 나는 그 애랑 자주 같이 있었지만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 매점에서 빵 대충 몇 개 사오고 오후 수학 수업 때는 내 노트 필기도 해놔. 응, 알았어. 동갑이면서 당연하단 듯이 날 종처럼 부려먹었다. 말하자면 시녀 취급을 당했던 것이다. 솔직히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았지만 3학년 전까지는 참을만 했다. 그건 아직 중간고사가 끝나기 전 어느 날. 친구인 줄 알았는데 최악이야. 뭐? 아야나가 좋아했던 같은 반 남자애랑 솔직히 지금은 이름도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걔랑 말을 좀 했다고 배신자 취급을 당했다. 그 일을 계기로 같은 반 여자애들이 날 무시하게 됐다. 폭력을 휘두르거나 내 물건을 숨기거나 부수진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괴로웠다. 이렇게 여름방학을 앞두고 등교 거부로 퇴학. 인간관계에서 공포를 간직한 채 어른이 돼서 지금 이 상황이다. 더는 떠올리기도 싫은 과거지만 최근 그 일을 떠올려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등학교 동창회 공지가 왔더구나. 고마워.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린다는 곳이었다. 날짜는 3달 뒤. 이 꼴로는 절대 동창회에 나갈 수 없다. 그냥 무시하려고 했지만.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웬일이야? 동창회 공지 너도 봤지? 보긴 했어. 내가 이번 동창회 총무를 맡았거든. 출석 확인하려고 연락했어. 아마 안 갈 것 같아. 왜? 그냥. 일이 바쁘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허세 부리지 마. 너 지금 백수잖아. 알고 있었어? 애들끼리 모였을 때 얘기가 나왔거든. 그야 백수면 동창회 오기 어렵겠지. 그러니 안 가는 걸로 해줘. 근데 아직도 백수라니 큰일이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님 대학 졸업 후에? 아니, 나 고3 때 자퇴했거든. 뭐? 그랬어? 그럼 너 중졸의 백수란 말이야?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 우와, 완전 인생 망했네. 뭐 힘든 일 있어? 나한테 말해봐. 너 기억 안 나? 뭐를? 아무것도 아니야. 어쨌든 동창회엔 안 갈 거야. 떳떳하게 나한테 연락한 걸 보니 나한테 저질렀던 짓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나한테는 인생이 무너질 정도로 힘든 일이었는데 정작 장본인은 완전히 잊고 살았다니 너무 분해서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오히려 아야나와의 대화를 계기로 다시 일어서자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드디어 사회 복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회사 몇 군데에서 면접을 봤지만 역시 백수라는 것 때문에 좀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몇 번째 회사인지도 모를 때쯤 작은 IT 기업의 사무원 면접을 봤다. 면접관은 나랑 비슷한 또래의 젊은 남성이었는데 사회 경험이 없다고요? 네. 어차피 여기도 글렀구나 싶었던 순간 그래도 컴퓨터도 활용할 줄 알고 회계 자격증도 있네요. 실은 엑셀이나 회계 등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공부해 두었다. 지금까지는 면접에서 백수라는 것에만 주목해서 그걸 봐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 다음 면접관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합격입니다. 언제부터 일할 수 있죠? 네? 나는 그렇게 단번에 취직이 되었다. 내가 일하게 된 곳은 건물 한 켠을 사무실로 쓰는 작은 회사로 직원은 7명 정도였다. 오늘부터 일하게 된 코마츠 메구미 씨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건 처음이라서
나는 입에서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긴장했지만 다른 직원들은 다들 친절하고 분위기도 좋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끈기 있게 지도해줬다. 특히 면접관이었던 우라타 미츠아키 씨는 특히 나를 신경 써주셨다. 아, 거기를 모르는구나. 아, 네. 업무에서 모르는 게 있거나 트라우마 때문에 말을 못 걸고 있을 때 먼저 눈치채고 알려주시곤 했다. 젊은 줄은 알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나랑 동갑이었다. 거기다가 이 회사의 대표라고 한다. 아무리 동갑이라도 격차가 너무 크다. 이렇게 난 우라타 씨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사회에 복귀하게 됐다. 그리고 입사한 지 한 달이 됐을 무렵. 일은 좀 적응됐어? 곤란한 일이 있으면 메시지라도 괜찮으니까 말해줘. 우라타 씨랑 선배들 덕에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호들갑은 난 그냥 좋은 인재라서 채용한 것뿐이야. 다 코마츠 씨가 부단히 노력한 덕이지. 아니요, 호들갑 아니에요. 고마워. 실은 환영회를 열까 해서 다 같이 상의해봤는데 요즘은 바쁜 시기라 어려울 것 같다. 미안. 아니에요. 저 하나 때문에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전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환영회 대신으로 말이야. 내일 일 끝나고 가볍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우라타 씨랑요? 물론 불편하면 거절해도 돼. 둘이서 가는 게 부담스러우면 다른 직원도 껴도 좋고. 어쨌든 강요는 아니니까 편히 생각해. 아니요, 좀 놀라서요. 좋아요. 다른 분들 번거롭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그럼 둘이 가는 거 괜찮아? 회사 근처에서 한두 시간이면 돼. 정말 괜찮은가요? 당연하지. 환영회 같은 거니까 마음 편하게 와주면 고마울 거야. 그럼 그렇게 할게요.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무거나 좋아요. 근데 어떤 가게가 있는지 잘 몰라서요. 그렇겠다. 미안해. 그럼 내가 잘 생각해 볼게. 잘 부탁드립니다. 놀랍게도 우라타 씨랑 식사를 하게 됐다. 심지어 단 둘이서. 면접 때는 너무 긴장해서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우라타 씨는 굉장히 세련되고 잘생겼다. 사장님인데 거만하지도 않고 나한테도 친절히 대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라타 씨한테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가벼워 보이는 건 알지만 모태솔로인 여자가 그런 정통 훈남한테 다정하게 대해지면 설레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 물론 우라타 씨는 그럴 생각은 전혀 없겠지만 단둘이 식사라는 것만으로도 난 신경이 쓰이고 만다. 그날 밤은 너무 긴장해서 음식 맛도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여러 얘기를 나누고 멋진 시간이었던 건 분명했다. 깜빡 착각하고 말 정도로 우라타 씨는 자상했다. 이러저러해서 깜빡 잊고 있었지만 고등학교 동창회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동창회가 계기가 돼서 취직도 하고 사회에 복귀도 했으니 과거의 나를 잘라내기 위해서라도 가보기로 결심했다. 동창회 당일,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해서 예쁜 옷과 화장을 하고 동창회에 갔더니 코마츠? 너무 예뻐져서 몰라봤어. 학생 땐 거의 얘기해 본 적 없었는데? 나 기억나? 실은 학생 때부터 너 예쁘다고 생각했어. 왠지 나한테 남자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다. 학생 때부터 남자랑 친하게 안 지내서 솔직히 한 명도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래도 일단 생각보다 환영받는 분위기라 안심한 순간 어머, 메구미 아냐? 뭐야, 왔네? 트라우마의 원흉과 만나고 말았다. 너 지금 백수였지? 근데 잘도 왔네? 그 멘탈이 존경스럽다. 아야나는 모두가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떠들었다. 지금은 백수가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옛날 기억이 나서 입이 안 떨어졌다. 주위의 시선도 느껴져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괜히 왔다 하면서 후회하고 있었는데 코마츠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아주 유능한 인재지. 그 자리에 우라타 씨가 구세주처럼 나타났다. 나가노? 오랜만이야. 엄마가 이혼하셔서 지금 성은 우라타야. 예전 성을 듣고 기억이 되살아났다. 옛날에 내가 아야나 눈밖에 난 계기였던 남자애는 바로 나가노였다. 은인과 같은 사장님이 내 동창이었던 것이다.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새에 아야나는 스위치가 눌렸는지
오랜만이다. 그때도 멋있었는데 지금은 더 멋있네. 나 지금 좀 설렌다. 아까와 180도 다른 목소리로 우라타 씨한테 아양을 떨었다. 하지만 우라타 씨는 온화한 미소를 띤 채로 그러고 보니 너희 아버님 회사 도산했다며? 지금 여기 있어도 되겠어? 갑자기 산뜻하게 폭탄 발언을 했다. 그러자 주위 분위기가 변했고 아야나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지금 백수? 그래서 열심히 선보러 다녔구나. 나를 망신시키려다 결국 호기심 어린 시선은 아야나한테로 향했다. 얼굴이 새빨개진 아야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도망쳤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라타 씨도 자리를 떴다. 아직 일이 남아있는 모양이었다. 의문투성이었던 나는 몇 시간 후 우라타 씨한테 연락했다. 일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잠깐 괜찮으세요? 분명 묻고 싶은 게 많겠지? 궁금한 게 좀 많아서요. 그래, 뭐든지 물어봐. 제가 동창이란 건 언제 하셨어요? 면접 볼 때부터. 얼굴 보고 바로 알아챘는걸? 이력서에도 써 있었고 실은 학생 때부터 코마츠를 기억하고 있었거든. 그럼 제가 퇴학한 것도요? 그 이유도 알고 있지. 그때 나는 심한 짓을 당하고 있던 너를 도와주지 못했던 걸 계속 후회했어.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가해자나 마찬가지야. 정말 미안해.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 해도 위안이 되네요. 저를 채용한 것도 그 이유에서인가요? 솔직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 하지만 지금은 유능한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야. 그렇더라도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건 변함없으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그대로예요. 근데 동창이란 건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때 일을 떠올리기 싫을 것 같아서. 오늘도 원래는 동창회 갈 생각은 없었거든. 왜 오셨어요? 코마츠가 자꾸 걱정돼서 슬쩍 보고만 오려고 했거든. 잘 해내는 거 보면 눈치채기 전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야나한테 괴롭힘 당했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끼어들고 말았어. 어른스럽지 못한 짓을 했지만 그래도 나 꽤 화났었거든. 솔직히 좀 속 시원했어요. 이렇게 나는 과거 동창에게 2번이나 도움을 받았다. 정말로 이 사람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 바뀌었대도 과언이 아니다. 그 후로 사적으로도 만나게 됐고 몇 년 후에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리라고는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겠지. 한편 아야나는 아버지의 회사가 도산한 건 사실인 모양인지 열심히 선을 봤지만 성과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은 알바만 하고 있다고 한다. 제 이름은 사치우스 하나요이고 30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불행한 편인 걸 빼면 어디에나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갈 때마다 비가 내리고 길을 걸을 때마다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지고 수능 칠 땐 폭설로 인해 시험장에 늦게 도착해서 일지망학교에 광탈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복사기를 수없이 고장내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치만 이 정도면 신도 저를 불쌍하게 여긴 건지 사회에 나온 지 2년차 됐을 때 운명의 상대를 점 찍어주셨습니다. 그는 저와는 정반대로 운이 아주 좋은 편이어서 그와 함께한 이후로 제 불행도 사그라들었습니다. 설마 이런 제가 결혼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남편은 프로포즈할 때 온갖 불행들을 헤쳐나온 네가 너무 아름다워 라고 말해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가 옆으로 새버렸네요. 그치만 제 남편은 진짜로 일도 잘하고 잘생겼답니다. 지금은 일 때문에 1년 정도 해외 출장을 가서 좀 외롭긴 하지만 그치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남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좀 대학이 껄끄러운 학부모에 대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우에노리 씨, 저보다 2살 어린 학부모입니다. 제겐 4살 배기 아들이 있는데 우에노리 씨의 딸과 같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하굣길이나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그녀와 함께할 일이 꽤 많이 생기는데 이 사람의 화법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머나, 하나요 씨. 오늘도 알바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세요? 언제나 빡빡하게 사시네요. 집에 돈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해요. 아, 우리 남편은 돈 잘 벌어와서 다행이다. 어머나, 그 옷은 뭐예요? 어디서 샀어요? 네? 시마무라요? 그런 데서 옷 사 입으세요? 하긴 걸레 걸치고 다니는 것보단 낫네요. 어머나, 다들 안녕하세요. 저도 딸 학원 데려다 주려고 왔어요. 다들 다음에 또 봬요. 아무도 안 궁금한데 다른 학부모들을 보면 매번 이런 식입니다. 우리들끼린 괜히 받아쳤다가 피곤한 일 만들지 말자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다들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하지만 결코 가까이 하려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애초에 남들보다 불행한 편인 제가 저런 자기 자랑하기 바쁜 사람한테 잘못 걸리기라도 한다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치만 지금 수호신격인 남편이 제 곁에 없어서 또 불행을 불러들이고 말았지요. 그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알바를 마치고 유치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곧 돌아온다. 신난다. 남편한테 해외 출장이 끝나가서 한 달 뒤 귀국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 있고 말고 초밥 먹고 싶어. 알았어. 그럼 맛있는데 예약해둘게. 저는 바로 인터넷으로 평판이 좋은 초밥집을 검색했습니다. 그러자 하굣길 근처에 오래전부터 일하던 주방장이 있는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하굣길에 한번 들렀다 가야겠다. 지도를 보면서 찾아가니 확실히 초밥집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이런 비싼 초밥집에 안 가서 그냥 지나쳤지만 가게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를 보아하니 분명 남편도 마음에 들어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루츠키 스시였습니다. 남편이 귀국하기까지 한 달이나 남았지만 그 가게가 인기 많았던 것을 생각해서 미리 예약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영업 전이었지만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아직 영업 안 합니다. 가게 안엔 깐깐하게 생긴 주방장이 한창 영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약을 하고 싶어서요. 누구 소개받고 오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게 남편이 저 멀리 외국에 출장 갔다가 이번에 귀국하거든요. 초밥이 먹고 싶다는데 이왕이면 맛있는 초밥을 먹이고 싶어서 찾다 보니... 그러셨군요. 그러자 주방장은 표정을 풀고 예약 수첩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날짜와 시간을 적고 3인으로 예약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알고 보니 친절한 분이어서 저는 안심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예약해서 다행이다. 그치만 이게 다 터무니없는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연락 온 사람은 우에노리 씨? 하나요 씨, 다 봤어요. 오늘 루츠키 스시에 갔었죠? 아, 네. 역시나. 거기서 뭐 했어요? 그냥 예약 좀. 진짜요? 당신이 거길 간다고요? 뭐 잘못됐나요? 잘못된 건 없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거기 단골이라서 한 달에 몇 번씩 가는데 꽤 비싸거든요. 알고 계세요? 검색하고 찾아간 거라 가격은 대충 알고 있어요. 가격도 알면서 왜 예약까지 한 건진 잘 모르겠지만 좋은 말 할 때 예약 취소하는 게 좋을걸요? 한번 거기서 먹으면 당신이 항상 가던 회전초밥집은 맛없어서 못 가게 될걸요?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야 당신 싱글맘이잖아요. 거긴 돈 없는 사람들이 갈 만한 데가 아니라고요. 네? 저 싱글맘 아닌데? 또 그런다. 유치원 행사에도 항상 혼자 왔으면서 유치원 입소할 때도 혼자였잖아요. 그게 남편은 애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해외 출장을 가서 유치원에 못 온 것뿐이에요. 방금 한 말은 좀 참신하네요. 네? 뭐가요?
싱글맘들이 부끄러워서 거짓말하는 건 많이 들어봤지만 방금 건 처음 들어봤네요. 남편이 해외 출장 중이래.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그럼 왜 맨날 애한테 싸구려 옷만 입히는 거예요? 가방도 싸구려 에코백이나 쓰고. 그건 말해도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옛날부터 잘 넘어지는 편이라 옷이 금방 더러워져서 비싼 옷은 잘 안 사입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유치원에서도 더러워져도 상관없는 옷을 입히라고 했잖아요. 뭐야 그게?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싼 옷이라도 좀 더러워지면 어때요? 또 새로 사면 되는데. 한 벌에 1만 엔 정도 하는 옷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그래서 가난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렇게 비싼 집에 갈 생각을 하다니. 가게 격이 떨어지니까 그만두는 게 어때요? 가난한 사람이랑 같이 먹으면 초밥 맛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남편이 초밥을 즐겨 먹어요. 주방장님도 예약을 받아주셨고 당신이 뭐라고 하든 초밥집엔 갈 거예요.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렇단 말이지. 우에노리 씨는 다음 날부터 다른 학부모들과 저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요 씨가요. 조신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당신들 욕하고 다닌 거 아세요? 역 근처에 있는 초밥집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참고로 제가 거기 단골이니까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소개해드릴게요. 평소 그녀의 상대를 안 받아주던 학부모들은 제가 뒷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믿진 않았지만 우에노리 씨의 단골 가게에 제가 일부러 갔다는 사실에 놀라서 저한테까지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우에노리 씨는 그걸 계기로 제가 싱글맘이라는 헛소문뿐만 아니라 싱글맘 주제에 그렇게 비싼 초밥집에 갈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혹시 어디 스폰이라도 붙은 거 아니에요? 얌전한 척하다니 장난 아니네요. 이런 거짓말까지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다행히 자식한텐 별다른 피해가 안 가서 제가 참고 넘어가면 소문들도 금방 잊혀지겠다 싶어서 꼭 참고 있었습니다. 그치만 고대하던 남편의 귀국 날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아빠! 집에 1년이나 못 돌아와서 미안해. 아니야, 돌아와줘서 기뻐. 오늘 있잖아. 당신이 초밥 먹고 싶다고 해서 초밥집 예약해놨어. 오, 그거 기대되는데? 고마워, 당신. 셋이서 가게에 들어가자 제 얼굴을 본 주방장이 인사하면서 모처럼이니까 카운터석에 앉으시죠. 원하는 재료로 만들어드릴게요. 여기 괜찮네. 그러게.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자리에 앉으려고 가게 안에 들어가려던 때였습니다. 늦었잖아요. 에? 룸 안에서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던 건진 몰라도 그곳에 우에노리 씨가 서 있었습니다. 진짜 남자를 데리고 왔네. 그 해외 출장 다녀오셨다는 자칭 남편분 맞죠? 우에노리 씨는 제 남편을 보고 희죽거렸습니다. 저는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설마 예약 당일날 잠복하고 있었을 줄이야. 여보, 누구야? 저는 의아해하는 남편 앞에서 허둥거렸습니다. 그게... 안녕하세요. 같은 유치원 학부모인 우에노리라고 해요. 아, 그러셨구나. 저희 가족이 항상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이야말로 고생이죠. 뭐가요? 제 남편을 진짜 스폰서라고 생각한 우에노리 씨는 저를 엿먹이기 위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처럼 자기가 생각한 것만 믿고 살 수 있을까요? 그야 여기 싱글맘한테 돈 꽤나 쓰셨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가슴도 작고 얼굴도 평범하고 애까지 딸렸잖아요. 저런 사람 스폰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자 남편은 머리 위에 물음표를 잔뜩 띄우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반울상이 돼서 남편한테 저런 말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에노리 씨는 자기가 돈 많은 사람인 양 못하면 자기가 내주겠다고 하면서 가게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뭔 착각을 하고 계신 건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하나요의 남편이고 이 애도 제 애예요. 방금 전에 외국에서 돌아왔는데
간만에 초밥이 먹고 싶어서 이리로 온 거거든요. 네네, 그런 설정이시겠죠. 하나씩 설명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에노리 씨, 오늘 꽤 즐거워 보이시는 건 알겠는데 그쯤 아시죠? 네? 아니, 주방장님,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이분들이 오랜만에 일식을 먹으려고 저희 가게를 찾아주셨는데 당신 때문에 이 가족의 하루가 완전 엉망이 됐잖아요. 주방장의 나무람에 우에노리 씨의 얼굴이 점점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저 여기 단골인 건 알고 계세요? 저는 그저 이 가게의 격을 지켜주려고 했을 뿐인데. 그런 부탁한 적 없습니다. 전 우리 가게가 동네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괜히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품격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나 남편한테 말할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뭔 소리죠? 우에노리 씨가 소리친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어라? 말도 안 돼. 여보!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엔 당황하는 우에노리 씨를 노려보는 그녀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오실 때부터 주변 손님들에게 방해가 돼서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평소에 남편분이랑 올 땐 얌전하시더니 혼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드시면 안 됩니다. 당신,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오늘 친구가 이 가게에 처음 온다고 해서 그냥 몇 개 좀 알려주려고 했어. 그쵸? 맞죠? 맞아요. 돈이 많아도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죠. 그게 아니잖아요. 얼른 나오기나 해.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보다 스폰이나 달고 사는 이 사람이 나쁜 거지. 자, 여기 신분증이요. 진짜네?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아내분께서 저보고 싱글맘이라고 멋대로 오해하고 계셔서요. 제 말을 들은 남편분은 안색이 시퍼래져서 우에노리 씨를 잡고 있던 손을 놨습니다. 아프잖아, 여보. 야, 너랑은 더 안 되겠다. 뭐라고? 애 낳고 나서 육아가 힘들다면서 집안일은 전부 가정부한테 떠넘기고 쇼핑만 해대고 취미도 이것저것 찔러봤다가 금방 관두고 돈이 남아나질 않는다. 게다가 이런 망상 허언증까지 있을 줄이야. 도저히 같이 못 살아. 뭐라고? 진심이야? 잠깐만 기다려. 여보! 혼자 남겨진 우에노리 씨는 초밥집에서 계산만 하고 지금 뭔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터벅터벅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안 좋은 일에 휘말리게 한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외국에서 별 희한한 사람 다 만나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돈을 안 받을 테니 원하는 대로 마음껏 드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주방장의 따뜻한 호의 아래 맛있는 초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얘기를 듣자 하니 우에노리 씨는 남편이 본격적으로 이별을 요구하기 시작해서 상당히 큰일 난 것 같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내 얘기를 전혀 듣지 않아요. 당신이 말 좀 잘해주면 안 돼요? 그날은 제가 조금 오해한 것뿐이라고요. 마치 제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그녀의 모습에 가슴 깊숙이 놀랐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이겠구나 싶어서 이유도 묻지 않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희가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 말만 하고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에노리 씨는 결국 이혼하고 집에서도 쫓겨났다고 합니다. 양육권을 남편분이 갖게 된 건 다행이지만 우에노리 씨는 시골에 있는 본가로 내려가서 사정을 듣고 분노한 부모님께 매일같이 혼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쇼핑을 할래야 돈도 없고 주변에 가게도 없어서 매일같이 칭얼대고 있다고 하는데 다 자업자득인 것 같습니다. 한편 저희는 다시 셋이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이가 멀어졌던 학부모들도 행사에 참여하는 남편을 보고 다시 제게 마음을 열어서 다행입니다. 엄청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 똑부러진 남편과 친절한 주방장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모처럼 잘 풀린다 싶더라니. 시골의 깨끗한 공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정화되고 있어. 이게 다 그 주방장 때문이야.
비겁하게 남편한테 꼰지르긴. 네. 이런 때 뭐 하는 거야? 로츠키 스시에 배달시켰어. 넌 자존심도 없냐? 맛있어. 녹네, 녹아. 오, 진짜로. 이번만 특별히 봐주지. 변덕스럽긴. 내 이름은 마리, 28살의 싱글맘이다. 아들 니쿠와 둘이서 사이좋게 살고 있다. 이건 니쿠가 유치원을 졸업하던 3월에 생긴 사건이다. 니쿠가 1살 무렵 나는 싱글맘이 됐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돼서였다. 내가 임신한 사이 그 상간녀와 깊은 관계를 갖게 된 듯했다. 나는 이런 불결한 남편 따위 필요 없다 라며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단호하게 이혼하긴 했지만 위자료도 양육비도 몇 푼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애를 키우기가 힘들었다. 부모님도 먼 곳에 살고 계셔서 뭘 부탁할 수가 없었다. 여자 혼자 힘으로 어린아이를 키우기가 정말 힘들었지만 집주인 할머니 덕분에 어찌어찌 잘 지낼 수 있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1층에는 70대 연세의 집주인 할머니가 살고 계신다. 남편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성인이 된 아들도 해외에 살고 계셔서 우리를 딸과 손주처럼 귀여워해 주셨다. 리쿠야, 마리씨,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아이고 착하구나. 인사도 잘하고. 다음 달에 초등학생이 되거든요. 그렇구나. 초등학교 기대되겠구나. 응. 그럼 잘 다녀오너라. 다녀오겠습니다. 유치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유치원 엄마들 중에서도 리더격 존재인 리카의 엄마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리쿠 엄마 안녕하세요. 아, 리카 엄마. 이번에 캔네 엄마랑 유나 엄마랑 같이 유치원 졸업여행에 갈 거거든요. 아, 그래요? 리쿠 엄마도 같이 갈래요? 네? 솔직히 유치원 졸업여행에 같이 갈 정도로 사이가 좋은 엄마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내게 그걸 물어보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저는 일도 가야 하고 시간이... 어머, 지금 저희가 펑펑 놀기만 한다고 돌려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가난해서 여유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싱글맘이거든요. 그니까 가끔은 날개를 쫙 필 때도 있어야죠. 휴가를 받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애들끼린 서로 친하잖아요. 분명 리쿠도 가고 싶다고 할걸요? 그럼 리쿠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집에 와서 리쿠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리쿠야, 리카랑 켄이랑 같이 여행 가고 싶니? 가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엄청 가고 싶구나. 여행. 리쿠랑 리카랑 켄은 정말 친한 친구지? 응, 친한 친구. 제일 좋아. 사실 아이들끼리는 사이가 좋았다. 아이의 친구 관계에 어른들의 감정은 끼워 넣지 말자고 생각한 나는 유치원 졸업여행에 가기로 했다. 리카 엄마 안녕하세요. 유치원 졸업여행 저희도 끼워주세요. 어머, 너무 좋다. 근데 언제 어디로 놀러 가나요? 그게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없다고요? 이번 달에 가는 거 맞죠? 맞아요. 다들 초등학교 입학 준비로 바쁜 모양이에요. 그쵸, 지금이 한창 바쁠 때죠? 그니까 부탁해요. 리코 엄마가 총 책임자 좀 맡아주면 안 돼요? 네? 책임자? 제가요? 아니, 리코 엄만 똑순이잖아. 근데 저도 입학 준비도 해야 하고 요즘 일도 바빠서요. 마리 씨는 뭐든 잘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인당 10,000엔 정도로 차로 2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수영장 딸린 호텔 좀 찾아봐 줄래요? 조건이 좀 많네요. 그럼 부탁 좀 할게요. 반강제적으로 총책임자를 맡게 된 나는 일과 집안일, 육아를 하면서도 틈틈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호텔을 찾아내 예약했다.
또한 아이들의 기뻐하는 얼굴이 보고 싶었던 나는 밤을 새워서 졸업여행 책갈피까지 만들었다. 3월 15일에 수영장 딸린 호텔 예약했어요. 고마워요. 받아놓은 우대권 덕분에 원래는 3만 원짜리 호텔인데 인당 10,000원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은 무료가 됐고요. 차로 1시간 반 거리인데 가는 방법도 간단해요. 어머, 역시 리쿠 엄마. 그날은 어떻게 가실 거예요? 내 차랑 캔네 엄마 차로 갈 거니까 그날 데리러 갈게요. 데리러 와주시게요? 당연하죠.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아침 9시에 집 앞에서 기다리세요. 데리러 갈 테니까. 내가 리카 엄마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릴 위해 차로 데리러 와주다니. 생각보다 좋은 사람 같았다. 졸업여행 당일 아침 9시에 아파트 앞에서 리카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강아지 산책에서 돌아온 집주인 할머니와 아파트 앞에서 딱 마주쳤다. 좋은 아침? 웬 짐이야? 아, 그렇지. 졸업여행이 오늘이구나. 네, 맞아요. 이제 차로 호텔에 가려고요. 정말이지 그땐 감사했습니다. 아니야, 즐겁게 놀다 와. 오늘 가는 곳에 수영장도 있대요. 수영장. 엄청 기대되는지 어제도 잠을 설치더라고요. 리쿠, 수영장에서 실컷 놀 수 있겠구나. 응. 여행 가서 선물 사올게요. 안 그래도 돼. 재밌게 놀다 와. 그럼 다녀와서 보자. 리카랑 캔이랑 우유는 아직 멀었나? 차가 늦게 오네. 길이 막히나? 무슨 일이 생겼나? 하지만 15분을 기다려도 30분을 기다려도 좀처럼 차가 오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아직 멀었나요? 혹시 사고라도 났나요? 우리 9시에 만나기로 한 거 맞죠? 지금 어디쯤이에요? 메시지를 계속 보내봐도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고 답장도 오지 않았다. 여보세요? 리카 엄마예요? 이제야 전화가 되네요. 어머, 리쿠 엄마 웬일이세요? 웬일이냐니. 아까부터 계속 문자했었는데. 미안해요. 운전 중이었어요. 지금 휴게소에서 잠깐 쉬고 있어요. 네? 저희 두고 먼저 가신 거예요? 그게 리쿠 엄마가 차에 탈 마음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두고 가셨다고요? 책임자를 맡은 것도 호텔을 예약한 것도 모두 제가 한 거잖아요. 리쿠 엄마가 별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 대신 미쿠 엄마를 불렀지. 그 대신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내 팀에 총 8명이 모였어. 한마디 말도 없이 멤버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리쿠 엄마는 돈이 없잖아요. 여행에 너무 애쓰지 마요. 리쿠는 오늘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고요. 그랬어요? 그거 참 안타깝네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여행에 못 가라고 솔직하게 말해주지 그랬어요. 그런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참 잘도 하시네요. 그럼 또 봐요. 무슨 일이야? 우리 데리러 안 온대? 여행에 못 갈 것 같아. 왜? 왜 못 가는데? 그 대신 엄마랑 둘이 더 재밌는 데로 놀러 가자. 동물원? 놀이동산? 싫어. 수영장이 있는 호텔에서 놀고 싶어. 리쿠, 울지 마. 아파트 앞에서 엉엉 우는 리쿠의 모습을 보신 집주인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오셨다. 대체 무슨 일이니? 사실은 집주인 할머니에게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다. 세상에, 정말 막대 먹었구만. 절대 용서 못해. 나보다 더 극대노한 집주인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바로 당황해하는 리카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리쿠 엄마, 큰일 났어. 아, 무슨 일이세요? 그 우대권, 우린 쓸 수 없는 거래. 그리고 가격도 완전 달라. 호텔 요금이 글쎄 어른 5만 엔, 아이 2만 엔이래. 그거 참 큰일이네요. 취소하려고 했는데 당일 취소라 비용도 그대로 나올 거래. 그럼 거기서 묵을 수밖에 없겠네요.
리코 엄마, 부탁해. 지금 바로 여기로 와줘. 이미 아시겠지만 그건 힘들겠네요. 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당신이 예약한 거잖아. 저희만 두고 가버린 주제에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건 뭐 저희와 달리 여러분은 돈이 많으시잖아요. 7만 엔 정도는 그냥 내고도 남으시겠죠. 그럼 재밌게들 노셔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나도 옆에서 듣고 아주 속이 후련했어. 사실 그 우대권은 집주인 할머니께서 주신 것이었다. 그 호텔은 할머니의 동생분이 경영하고 있는 호텔로 할머니는 그 호텔의 대주주였다. 할머니께 졸업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원래 5만 엔이나 하는 방을 단돈 10,000엔에 묵을 수 있도록 알아봐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만 그대로 남겨진 것을 아신 할머니가 호텔에 연락해서 우대권을 절대 쓸 수 없게끔 조치해 주신 것이다. 리코, 그럼 이제 수영장이 딸린 호텔로 떠나볼까? 우와! 그래도 괜찮아요? 친구가 아니라 이런 할머니가 같이 가도 괜찮을는지. 그럼요. 너무너무 기쁘고 기대돼요. 수영장 여행. 결국 리카 엄마 무리는 호텔 비용의 절반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한다. 이 역시 집주인 할머니가 전액을 받긴 좀 그러니까 절반만 받으라고 미리 귀띔해 놓은 것이었다. 우리는 원래 4가족 8명이 묵을 예정이었던 큰 방에서 럭셔리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리쿠의 졸업여행은 순식간에 최악에서 최고의 추억으로 바뀌어 있었다. 내 이름은 나오토. 나이는 23살. 대학을 졸업한 후 여친의 할아버지가 경영하는 커피 전문점에 취직했다. 오늘 일 끝나고 우리 데이트할까? 응, 좋지. 요놈들 일하다 말고 딴짓하면 못 쓴다. 네. 나는 같이 일하는 동료이기도 한 유코와 열애 중이다. 일도 일상생활도 모두 만족스럽고 이 모든 시간이 더없이 행복하기만 하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그 자식들이 나타나면서 모든 평화가 깨지고 말았다. 어서 오세요. 헐, 뭐냐 이 가게. 낡아 빠져서 진짜 별 볼 일 없네. 이런 데서 만드는 커피를 마실 수나 있겠어? 앉아있는 손님들도 하나같이 우중충한 게 진짜 웃긴다. 아이고, 아무데도 갈 데 없는 쓸모없는 인간들만 모아놓은 각이 딱 나오네. 진짜 골 때린다. 저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뭐야? 지금 손님한테 불평하는 거야? 야, 넌 손님은 왕이라는 말도 몰라? 그리고 너 꼴이 참 촌스럽다. 딱 보니까 얘도 답이 없네. 나는 어려서부터 남한테 강하게 말하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인데도 아주 쌍으로 노네. 옆에 있는 여자도 완전 촌티 줄줄. 저기 제 여친한테 그런 모욕적인 발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와, 대박이네. 여친이래. 들었어? 우와, 초대박. 완전 어울리는 한 쌍의 바퀴벌레네. 나라면 저런 여자하고는 1억을 준다고 해도 절대 못 만나. 말 조심하세요. 야, 여자 앞이라고 함부로 각 잡지 마. 됐어. 저런 인간들 그냥 무시하고 우리 그만 나가자. 그래, 그러자. 야, 여기 계산.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1200엔입니다. 보면 몰라? 전자결제잖아. 전자결제? 대박. 여기 무슨 석기시대야? 여기만 시간이 멈췄나? 지금 2022년이라고요. 시간을 돌려줘. 옛날에 그런 개그 있지 않았나? 한번 보여주던가. 뭐요? 아, 됐어. 이거나 받아, 원신. 아, 여기 완전 골 때렸다. 저만은 촌티 줄줄해. 핸드폰으로 결제도 안 되고. 두 남녀는 불량하기 짝이 없는 매너를 보이고는 가게를 나섰다. 미안, 내가 좀 더 세게 나갔으면 그쪽에서도 저렇게까지는.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아까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유코 말이 맞다. 잘 참아줘서 고맙다. 그 두 사람이 가고 난 뒤로
가게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변화가 생겼다. 이상하다. 왜 갑자기 손님이 뚝 끊긴 거지? 진짜 이상하다. 할아버지,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어요? 글쎄, 처음인 것 같은데. 대체 이유가 뭐지? 손님이 갑자기 뚝 끊기더니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도 부지기수였다. 그러다가 별 생각 없이 SNS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SNS에 이런 게 올라와 있어. 이게 뭐야? 이거 틀림없이 그때 왔던 커플들이지? 여기 완전 깨는 곳이니까 자기 목숨이 아까운 사람이라면 안 가는 게 좋아. 틀림없어. 알고 보니 그때 그 커플들이 우리 가게 욕을 한 트윗이 SNS에서 확산되면서 리트윗이 10만 개나 됐다. 모니로봇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완전 꾀주제한 점원이 갖다 준 커피에서 머리카락에 바퀴벌레, 다리까지 나왔지 뭐야. 그게 다가 아니고 집에 갔더니 막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 가게 장난 아니니까 목숨이 아까우면 절대 가지 말 것. 10만 리트윗? 말도 안 돼.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갑자기 손님이 없어진 것 같아. 내가 촌스러운 것 빼고는 전부 엉터리잖아. SNS로 삭제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은 받지 못했다. 우리는 달리 뭘 어찌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덧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 오늘도 손님이 한 명도 안 올 것 같구나. 둘 다 그만 가봐라. 그래도요. 이럴 때 둘이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기분 전환하면 좋잖니. 그럼 그럴까? 나오토 가자. 응, 그래.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이대로 가면 큰일인데. 유코! 왜 그렇게 넋이 나갔어? 미안. 무슨 얘기했더라? 괜찮으면 내일도 일찍 나와서 데이트하자고. 그거야 뭐 안 될 것도 없지. 사실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좀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뒀거든. 왜 무리하고 그래? 비쌀 텐데 괜찮겠어? 그럼 당연하지. 그런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여기 분위기도 좋고 요리도 진짜 맛있다. 다행이네. 이제 말해봐. 중요한 얘기가 뭐야? 나는 평생 동안 그 가게와 유코를 지키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말이지. 그럼 지금... 헐, 쟤들 그때 그 커피 전문점에 있던 애들 아냐? 뭐? 어디? 헐, 진짜네? 진짜 놀랍네. 여기 니들 같은 애들이 어떻게 들어왔어? 그건 우리 맘이지. 니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게 상관이 너무 있어. 내가 여기 오너거든. 뭐? 오너? 니들 같은 애들이 여기 있으면 가게 품위가 상처를 입어.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줄래? 우리가 왜 나가야 돼? 우린 엄연히 예약을 하고 여기에 온 거야. 나가라고 하는 말 못 들었어? 허걱. 나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잠시 감각을 잃은 기분이었다. 우와, 대박. 계산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슨 그런... 이 와인값하고 가게 청소비, 그리고 우리 가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위자료. 이게 무슨 횡패야.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야. 근데 만약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쳐. 그럼 경찰도 아마 우리 말을 더 믿을걸. 왜냐? 종업원이 하나같이 나랑 똑같은 증언을 할 거거든. 말도 안 돼. 근데 네가 정중히 사과를 하면 한번 봐줄 수도 있어. 누가 누구더러 지금... 그럼 어떻게 경찰 불러줘? 죄송합니다. 헐, 그게 무슨 사과야. 사과라면 무릎을 꿇어야지. 할 수 있지? 촌스러운 오빠? 네가 못하면 네 여친도 너랑 같이 잡혀가. 유코에게 그런 험한 일을 겪게 할 수는 없어. 헐, 대박. 얘 진짜 무릎 꿇었어. 하란다고 진짜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웃기네. 말 왜 이렇게 잘 들어? 유코... 우와, 여친 도망가네. 벌써 나갔어. 나 같아도 남친이 이렇게 찌질하고 못나면 도망가고 싶어지지. 다음 날부터 유코는 가게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내가 아무리 라인을 보내도 답장이 없었다. 설마 우리 사이가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하긴 그렇게 못난 모습을 봤으니 싫어질 수도 있지. 그럼 내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했던 거냐고. 너 괜찮니?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는 이런저런 경험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유코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 아니었니? 좋아한다기보다는 사랑합니다. 할아버지인 내 앞에서 이렇게 사랑 고백을 대놓고 하면 날더러 어쩌려는 거냐? 그런데 어쩜 저희는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사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나니 조금 마음이 가라앉는 것도 같았다. 그때 유코? 지난번 그 레스토랑으로 오라는데요? 뭔가 결판을 지을 건가 봐요. 가게는 걱정하지 말고 어서 다녀와. 네. 그리고 내가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나오토,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나야말로 너한테 여러모로 미안해.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놀랬지. 잠깐만 기다려줘. 알았어. 니들이 뭔데 내 남친한테 그런 모욕을 줬어? 헐, 지금 저게 유코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모니로봇 재벌의 따님을 몰라보고 그만. 모니로봇 재벌? 일본 2대 재벌 중에 하나인? 아니야, 유코는 나랑 같은 커피 전문점 점원인데. 미안, 다 사실이야. 유코가 일본 경제의 큰손인 2대 재벌 중에 하나인 모니로봇 재벌의 사장 딸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하지만 유코는 사회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에 할아버지가 경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된 거라고 했다. 그리고 이 남자가 경영하는 레스토랑은 모니로봇 재벌의 계열사 레스토랑 중 하나였던 것이다. 남의 남친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는 게 대체 어떤 기분일까? 그건 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만. 정말 반성하는 거 맞아?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다고? 몰랐으면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뭐야? 네가 내 남친한테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될 거야. 부탁드립니다. 글쎄,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부탁드립니다. 아, 맞다. 네가 우리 가게에 와서 얼굴에 돈 집어던졌던 할아버지 기억하지? 우리 아빠 회사 회장님이야. 뭐? 그 할아버지가 모니로봇 재벌의 회장이라고? 할아버지도 아빠도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는 한데 이 일을 두 분한테 보고를 안 할 수는 없겠지? 제발 그것만은 제발. 이미 늦었네. 할아버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까 일하다가 나오토한테서 얘기 다 들었다. 그래서 뒤를 좀 밟았지. 아, 그랬구나. 그럼 내가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었네. 거짓 정보로 가게 평판을 더럽힌 것도 용서하기 힘든데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귀한 손녀딸이 좋아하는 남자를 무시하다 못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우리 손녀를 이렇게까지 화나게 했으니 그 죄가 결코 가벼울 수는 없겠지. 그 대가는 확실히 치르게 하고 정리를 해야겠죠? 정말 잘못했습니다. 벌을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뭐든 다 할 테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뭐든 다 할 수 있다. 이거지? 당연하죠. 당연히. 원양어선에서 다랑어 잡는 일이 있는데 그 말은 그럼 그게 힘들어도 월급은 엄청 많다더라고. 살아서 돌아온다면 말이지. 제발 목숨만은 제발. 말이면 다야? 정말 가만히 들어주니까 아주 살판이 났네. 우리 아빠는 너네 아빠랑 쌍벽을 이루는 2대 재벌 중에 하나인 스카토 재벌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니들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 이유가 없다고.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 나랑 우리 가게 같이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할 것 없어. 정말? 그래도 돼? 그럼 나 여기서 얘들한테 이렇게 매달리고 사정 안 해도 되는 거네? 우리 아빠는 스카토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거든. 네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렇게 간단히 어쩌지는 못할걸. 그래. 그렇단 말이지. 나오토. 여보세요? 저기 사실은 스카토라는 레스토랑 때문에 그런데 무릎 꿇고 빌라고 해서. 알았어. 지금 뭐하니? 너도 재벌 흉내내니? 이번엔 네가 나서서 뭐라도 해보겠다 이거냐? 전화 받는 게 좋을 거야. 여보세요? 너
대체 사장님 아드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사장님이 노발대발이거든. 사장님 아들? 그게 누군데? 난 몰라. 어디서 거짓말이야? 방금 전에 레스토랑 폐점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뭐? 폐점? 무슨 말이야? 나 정말 사장 아들이란 사람 설마 혹시 내가 스카토 재벌 사장 아들이야. 뭐야? 진짜? 이건 아니야. 그렇다. 두 사람에게조차 비밀로 하고 있었지만 모니로봇 재벌의 버금가는 2대 재벌 중에 나머지 하나인 스카토 재벌의 사장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다. 이렇게 해서 이 최악의 커플은 완전히 항복을 했다. 이 레스토랑도 원래는 기업 자산의 일부였기 때문에 남자는 오너에서 해고됐다. 또 조사 결과 수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불량남을 고소를 했고 막대한 위자료도 청구했다. 그뿐 아니라 이건 아니야. 형사고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분간 형무소 신세를 지게 되었다. 한편 불량 여자는 집에서 쫓겨나고 남친은 형무소에 갇히고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됐다고 한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커피 전문점에 입힌 중상 비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빚으로 떠안게 됐고 지금은 빚을 갚기 위해 매일 죽도록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나오토, 애기 기저귀 좀 갈아줘. 알았어. 그날 미처 다 못했던 프로포즈를 다시 하는데 성공. 우리는 드디어 결혼했다. 그뿐 아니라 지난달에는 예쁜 아기도 태어났다. 인생이란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좋은 일도 있다는 말을 이제는 이해할 수도 있을 것도 같다.